자, 지금 이 문제는 이거랑 거의 똑같은 유형으로 나올 겁니다. 알았죠? 그림은 제공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원 밖에 있는 두 점 주어지고 원 위에 있는 한 점 P에 대해서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의 최소값 문제. 요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놓으세요. 알았죠? 이게 지금 이 문제가 숫자만 바꾸는지 이거 그대로인지 모르겠는데 모의고사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학교 시험에 무조건 등장하는 문제예요. 이거 지금 현수가 질문인데 현수가 아마 테스트에서 질문 못 해가지고 아마 질문을 한 것 같아. 너희들은 오늘 테스트에서 해결한 거고. 자, 갑니다. 요 녀석은 그래서 어떻게 제공을 하냐면 요 원으로부터 요 녀석을 고민을 하면 사실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어디에 집중을 하면 삼각형에 집중을 해주면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은 요 놈과 요 놈의 제곱의 합이거든. 그래서 너희들은 이걸 딱 보자마자 어머 이거 뭐 써야 되겠네? 중선을 그어서 파푸스의 중선 정리를 써야 되겠네 라는 걸 포인트로 잡으라는 게 바로 이 문제예요. 알았음?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에다 옮겨주면은 요게 필요하고 여기 m의 좌표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죠.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녀석 자체가 뭐가 됐어? PA 제곱과 PB 제곱과 똑같은 녀석. 2배에다가 AM의 제곱 더하기 PM의 제곱. 파푸스 중선 정리. 근데 AM이 사실은 상수거든. AM의 제곱 구하자. 2 제곱 1 제곱 5 루트 5. 그래서 제곱하면은 그냥 5. 그래서 요 녀석으로 바뀌었고 요 녀석에 대해서 최소값을 찾아주세요입니다. 맞나요? 그래서 이제 이게 최소가 된다. 그럼 언제 최소가 되겠니? 바로 선분 PM의 길이가 최소일 때 발생할 거다. 맞나요?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저 녀석의 최소인 순간을 찾고 싶으면 PM이라는 선분의 길이가 최소인 거고 PM이 바로 뭐야? 원 밖에 있는 한 점으로부터 원 위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 그 녀석을 제곱을 하든 뭘 하든 어쨌든 최소가 되도록 하는 거는 어때? 원의 중심을 지나도록 그은 다음에 그렇지 M에 가까운 쪽으로 왔을 때 그때 요 거리가 바로 뭐다? 최소값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최소값 어떻게 구하라고 했어?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에서 반지름의 길이를 뺀 게 바로 최소값입니다. 맞죠? 그래서 그 3을 다시 한번 집어넣어주면 결국 답은 뭐다? 28? 답은 3번 이렇게 나온다. 알았죠? 요거는 문제 자체를 잘 기억해 놓으세요. 원에 있는 한 점 P 그리고 원 밖에 있는 두 점 AB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은 합의 최소는 뭐다? 책은 꺼낼까? 최소는 뭐다? 파푸스를 쓰는 거다. 알았죠? 다음 89번 이것도 현수만 질문인가? 이것도 테스트 있었나 본데. 자 지워도 되죠? 자 갑니다. 이것도 약간 좀 비슷한 문제기는 한데 너희들한테 계속 내가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림을 제발 좀 그려주세요입니다. 그죠? 그림을 그린 사람들은 이 문제를 쉽게 풀었을 거고 그림을 안 그린 사람들은 뭔 말이지 싶었을 거야. 자 간다. A, B 두 점을 주고 지나는 직선이 있어요. 여기에 뭐 A가 있다 치자. 여기 B가 있다 칩시다. 그 두 개를 연결한 직선 위에 임의의 점 P가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기 아무 때나 있다고 쳐볼게요. 그리고 원이 있어요. 중심의 좌표 몇 콤마 몇? 4,3. 반지름 길이 얼마? 2짜리. 그때 P에서 원을 향해 접선을 그어요. 씩, 씩. 하나만 그리자. 그리고 나서 접점을 T라고 잡았고 PT의 길이. 다른 말해서 한글로 이게 이름이 뭐였지 창원아? 이놈의 이름이 뭐지? 접선 이 길이. 기억나죠? 그래서 이거를 접선의 길이의 최소값이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T 안 주고. 어쨌든 접선의 길이의 최대 최소를 찾아주세요. 어떻게 하면 돼? 요거잖아. 그래서 자동으로 얘는 얼마예요? 2로 고정이고 얘는 뭐예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x라고 잡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녀석은 바로 뭐야? x제곱에서 무조건 4를 뺀 녀석이지. 그게 바로 pt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녀석은 결국 x제곱에 마이너스 4가 되고 그 녀석이 최소입니다. 그럼 식을 보니까 루트 속에 어쨌든 x에 대한 뭐가 있네? 2차식이 있네. 그럼 이 녀석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순간은 바로 뭐다? x가 최소가 되면 되겠지. 내가 x라고 잡았는데 원래는 그냥 동그라미로 가자. 됐죠? 그럼 결국 이 문제는 뭐예요? 요 점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는 아니고 직선 위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 맞죠? 그럼 뭐야? 가장 작아지고 싶어. 그럼 뭐 하면 돼? 수직거리로 가면 돼. 맞죠? 그게 가장 짧잖아.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필요한 상황은 뭐다? 여기에 P가 있으면 그때 긋는 접선의 길이가 가장 짧은 거리가 된다. 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 거리는 어떻게 찾으면 돼?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D로 가시면 되겠죠. 알았죠? 현수 알겠지? 이거 내가 마이크 켰냐? 알았죠? 끝! 다음! 93번. 이게 이제 진위 질문이지. 93번부터가. 자, 갑시다. 이거 너희가 직접 풀어서 맞춘 사람 손 들어봐봐. 없어? 해설지 보고 풀었니? 아니면 여기까지 못 풀어서 지금 질문이 아니니? 못 풀어서 질문이 아닌 사람 손 여기까지 안 해서. 여긴 다 했어? 자, 여기서 필요한 녀석 갑니다.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에 높이 h 우거나 뭐예요? 2분의 루트 3의 a 또 하나 넓이는 어때요? 뭐라고? 세제곱 아니었나? 진이야 얼마예요? 아 너 질문이지. 승호야 4분의 루트 3에 그래요. 뭐야? 제곱 세제곱이 왜 나와? 부피도 아니고. 됐죠? 이겁니다. 그럴 수 있겠죠? 알았음. 넓인데 이 사람아 세제곱이 나오면 안 되지. 자, 그리고 나서 포인트는 뭐다? 높이도 넓이도 결국 누가 결정을 해? 최대 최소는 A가 결정합니다. A가 가장 작아지면 높이도 최소고 넓이도 최소야.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삼각형, 정삼각형 ABC의 넓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으라는 얘기는 한 변의 길이가 가장 긴 경우와 가장 짧은 경우를 찾으세요라는 문제랑 동일해요. 근데 한 변의 길이가 최대가 언제 되고 최소가 언제 되는지 알아 몰라? 모르거든. 그러면 결국 뭐로부터? 높이로부터 접근을 하세요라는 얘기고 높이는 뭔데? 원 위에 있는 점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에 해당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녀석은 결국은 한 변의 길이가 최소여야 됩니다. 의 최대 최소여야 됩니다. 근데 그걸 모르니까 어디로? 높이의 최대 최소로 넘어가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높이가 최대가 되는 순간과 최소가 되는 순간은 언제야? 중심을 지나는 선을 연장해서 그려보면 여기 있을 때가 바로 높이가 가장 커지는 순간일 거고 여기 있을 때가 높이가 가장 짧아지는 순간이 될 겁니다. 알았죠? 그럼 그 높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어떻게 찾아? 원의 중심으로부터 어디까지 거리? 직선까지의 거리. 이 찾자 뭐예요? 루트 1 더하기 1분의 빵빵 6 얼마예요? 3루트. 반지름 길이 얼마죠? 루트. 그래서 높이의 최대값은 뭐예요? 높이의 최소값은 뭐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뭘 찾으러 가야 돼? 다시 한번 돌아와서 한 변의 길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맞죠? 한 변의 길이의 최대값은 뭐예요? 뭐 해주시면 돼?
최대값 얼마? 4루트 2에서 뭐 해주면 돼? 루트 3분의 2를 곱해주면 되겠죠. 지금은 다시 한 변의 길이 a는으로 가고 있는 거라서 h에다가 루트 3분의 1을 곱해야 한 변이다. 그치? 그래서 최소값 높이의 최소값 2루트에다가 루트 3분의 1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각각의 값을 구해보자. 뭐예요? 루트 3분의 1 일단은 그냥 막 쓸게. 8루트 2. 최소값은 루트 3분의 얼마예요? 4루트 2. 구해왔습니다. 됐나요? 그럼 다시 한번 이제 어디로 가야 돼? 다시 한번 넓이로 가야지. 응? 넓이로 가야지. 넓이의 최대값은 어떻게 구해요? 4분의 루트 3에 요 녀석 제곱 3분의 64 곱하기 2. 최소값은요? 4분의 루트 3에 요 녀석의 제곱 16 곱하기 2. 됐죠? 그래서 각각 답을 내시면 됩니다. 끝. 됐음? 진이 됐어? 예. 이것도 학교 시험 진짜 자주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이동인 것 같은데 57번 가보자. 오 7번. 뭐지? 이 분위기 왜 이렇게 조용하지? 쉬어도 돼요? 간다. 응? 일단 포문선이 등장했죠. 첫 스타트는 뭐예요? 평행이동입니다. 맞죠? 근데 첫 스타트만 평행이동일 뿐 그 외 나머지는 수학상 아니냐? 그지? 왜? y는 xy 교점이잖아. 그지 않아요? y는 xy 교점에 대한 질문이니까 이거는 그 뒤부터는 무슨 문제라고 해야 되나? 수학상에서 나오는 좀 중간고사 범위로 넘어가지. 일단 가자. 여기까지. 포물선의 이동입니다. 식의 이동으로 갈까요? 아니면은 도형의 이동으로 갈까요? 내가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식의 이동, 도형의 이동으로 갈까요? 아니면 점의 이동으로 갈까요? 점의 이동으로 가는 게 좀 더 수월하긴 합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단순해서 그냥 식의 이동으로 하나마나 사실은 똑같아. 알았음? 너무 단순해가지고 이동 자체가.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이렇게 하셔도 좋고 식의 이동으로 맞죠? 또는 뭐 해도 좋고 지금 저 포물선 자체가 x-1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이잖아. 꼭지점의 좌표 몇 콤마 몇이에요? 그래서 이동을 하자 꼭지점의 좌표가 뭐가 됐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포물선을 다시 만들어도 좋습니다. 대신에 뭐만? 최고차의 개수만 그대로 빌려와서 식을 쓰셔도 좋다 이거예요. 알았죠? 근데 해봐야 이거나 저거나 사실은 비슷해. 알았지? 그래서 여기서 일로 와도 똑같잖아. 지금 이 식을 찾는 거 또는 꼭지점을 찾는 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구했다. 근데 이번에는 뭐 하래? y는 xy 뭘 하래? 두 녀석을 교점을 찾으래. 교점을 찾으려면 둘이 뭐 해야 돼? 연립을 합니다. 맞나요? 그래서 뭐예요? 자, 여기까지 왔어. 오케이? 또는 항 3개짜리 제곱 너무 귀찮으면은 전개되어 있는 식에서 아까 그냥 바로 가면 된다 그랬지. 그 녀석으로 전개를 한 다음에 는 x라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연립을 한 방정식을 찾았어. 여기서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거 이게 터프인 이유는 딱 하나야. 뭐? 그래서 여기서 뭐로 풀란 얘기거든. 뭐를 바꿔서? 전개를 했다 치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 교점이든 뭐든 어쨌든 점 두 개가 원점에 대한 대칭이면 무슨 특징이야?
X좌표 둘이가 어때? 부호가 반대이고 크기가 똑같으니까 여기서 뭐야? 두 근의 합을 뭐로? 으로 잡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알았죠? 생각해도 되겠죠? 오케이? 이거 질문 지니? 이해됐음? 네, 이겁니다. 끝. 그다음 마지막 93번. 쉬어도 돼요? 이 유형이구나. 너네 지난번에 내가 혹시 지금 이 유형 11번 유형 문제 풀어줬냐? 내가 풀어줬다기보다 수업 중에 푸는 시간 가졌냐? 안 가졌어? 알았어요. 지금 이 유형에서 진짜 중요한 문제를 고르라고 하면 사실은 92번과 93번입니다. 사실은 92번과 93번 똑같아. 근데 내가 왜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하냐면 사실 너네한테 지금 질문도 없기는 한데 그냥 이걸 풀어주세요 라고 해서 91번을 풀어주세요 하면 되게 쉬워. 오케이? 되게 쉬운데 92번이나 93번처럼 거꾸로 도형을 구하세요가 아니라 도형을 줄 테니 이동 후에 도형을 줄 테니 식을 찾아보세요 라고 할 때 잘못 푸는 사람들이 있어. 뭐 하냐면 너희들이 먼저 그리는 거야. 끝. 그래서 너희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합니다. 이거 얘로 만들기 위해서 뭐 하면 돼? 일단 이동하고 조금 당기면 되겠네. 그거 방법을 딱 찾아서 식을 찾으려고 하면 하나밖에 못 찾아. 근데 답은 2개, 3개가 될 수 있거든. 그래서 이거는 이동 후에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이동을 하면 되는지를 너희들이 먼저 찾지 마세요. 얘를 가지고 얘를 만드는 방법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여러 가지가 있어. 오케이? 그 여러 가지 중에서 뭐를 설명하고 있을지 우리는 몰라. 그냥 너희들이 발견을 2개를 하더라도 그 2개가 아니라 더 있을 수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가지 말고 귀찮아도 너희들은 얘만 보면서 이 녀석을 뭐 하세요? 그리세요. 얘만 보면서 얘를 그리세요. 그리고 얘를 그려보세요. 92번 그렇게 풀었니 다들? 어떻게 풀었어? 아까 내가 얘기한 그대로 풀었지. 운이 좋으면 맞고 운이 틀리는 거예요. 그렇게 풀면. 맞춘 사람들은 완벽하게 푼 게 아니라 운이 좋아서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질문을 일단 93번이니까 93번을 풀어보자. 자, 간다. A를 나타내는 도형이 fx, y는 0이다. B를 만들 수 있는 것을 찾아보세요. 그럼 뭐 해야 된다고? 귀찮아도 기역을 그려보고 니은도 그려보고 디귿도 그려보고 리을도 그려보셔야 됩니다. 알았죠? 아니 한번 생각해봐. 얘를 원점에 대해서 이동한 다음에 땡길 수도 있고 먼저 평이동을 한 다음에 평이동으로만 설명할 수도 있고 얘를 yX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다음에 이동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다음에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고 그 다음에 올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닌데 그걸 어떻게 다 찾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다음에 이동을 할 수도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모든 걸 다 찾아낼 수가 없어요. 운이 좋으면 맞는 거야. 그래서 그리세요. 그래서 기억하자. 처음에 뭐야? 식으로만 접근합니다. fx, y는 0이라는 도형이 있었어. 자, 최종적으로 끝내야 되는 도형의 방정식을 보니까 어때? 얘를 가지고 얘를 만들려면 뭐만 하면 돼? 응? 뭐만 하면 돼? 어떤 이동만? 대칭 이동이냐 이게? x축의 방향을 얼마만큼? y축의 방향을 얼마만큼? 이동을 해봅시다. 지우자. 자, x축의 방향을 얼마만큼? 하나, 둘, 세 개. y축의 방향을 얼마만큼? 하나, 둘, 셋, 넷. 이동 되네. 참 하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이거 답 몇 번이냐? 여기까지 안 풀었어? 누가 안 풀었어? 참 안 풀었어? 풀었어 안 풀었어? 풀었어. 풀었어. 풀어보세요. 도안이 답 몇 번 나오디? 4번? 자, 갑시다. 니은. 그래서 요 유형, 지금 내가 앞에 있는 유형들, 다른 문제들 내가 설명 안 했거든? 니은 푼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찾아가야 되는 식의 생김새를 보면서 먼저 이동을 한 방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무슨 이동부터 할까? 그렇지. 항상 뭐부터 좀 생각을 해줬으면 하냐면 대칭 이동을 먼저 생각해 주세요. 아, 물론 평이동을 먼저 하면 틀리냐? 그건 아니야. 평이동으로 먼저 생각할 때는 대신에 조심해야 될 게 딱 하나 있거든. 그것만 해주시면 돼. 알았죠? 자, 무슨 이동? X의 부호가 바뀌어 있으니까 무슨 대칭? 무슨 축 대칭? 그렇지. 그래서 뭐예요? 마이너스 x, y를 만들었어. 그럼 이제 노란 색깔 도형에서 빨간색으로 가기 위해서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하면 되니? 3만큼 이동하면 됩니다. 왜요? x 대신에 x-3을 써서 플러스 3을 만들어야 돼. 맞죠? y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하면 돼, 그러면?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하면 돼. 미친 자야. 됐죠? 그러면 노랑 색깔 그림 그려보자. 뭐야? y축 대칭. 어디야? 그 다음 빨간 색깔 도형 그려보자. x축의 방향으로 얘를 얼만큼 다시? 3만큼 이동하래요. 미쳤나보다. 틀렸다. 그죠? y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4만큼 내리란다. 맞아, 틀려? 틀렸죠? 땡. 이렇게 찾아주십니다. 그래서 틀린 이유를 잘못 찾은 거죠. 아까 창화에는. 그죠? 자, 하나 더 디귿 가보자. 처음 주어져 있는 도형에서부터 최종적으로 내가 찾아가고 싶은 녀석을 보자. 아, 먼저 대칭 이동부터 떠올려 볼까요? 무슨 대칭 이동? 원점. 왜? 둘 다 일단 부호가 바뀌어 있으니까. 그래서 뭘 만들었어? 자, 그러면 노란 색깔 도형에서 빨간 색깔 도형으로 온다. 무슨 이동? X축의 방향으로 이동하니 안 하니? Y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하면 돼, 그러면? 그렇지. 왜?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고 Y만 부호를 반대로 썼을 때 풀어서 플러스를 만들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리을은 다시 너희들 해. 알았지? 그래서 일단 디귿 맞는지 확인만 해보자. 먼저 A를 뭐 해줘, 쌤? 원점에 대해서 대칭. 원점에 대해서 대칭은 여기로 가면 된다. 맞지?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을 얼만큼? 1만큼 올리면 오케이, 되네. 디귿은 참. 답은 이제 기억 디귿을 포함한 어떤 보기 되겠지. 뭐 4번이겠네. 맞죠? 자, 근데 여기서 내가 평이동을 먼저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냐? 되긴 돼. 대신에 뭐 해야 되냐면, 자, 간다. 이번엔 평이동을 먼저 생각해보자. X축의 방향은 얼마만큼? 부호를 지금 최종적인 녀석에서 보이는 그대로 가주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해서 일단 뭘 만들어야 돼? 플러스 3을 만들어줘야 돼. 그리고 또 플러스 4니까 Y축의 방향은 얼마만큼? 마이너스 4만큼 이동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갈 때 무슨 대칭? Y축 대칭을 시켜주면 돼. 왜? X만 부호를 바꾸는 거다. 얘를 통째로 부호를 바꾸는 게 아니야. X라는 문자만 부호 바꿀 거거든. 그래서 X만 마이너스 X로 바뀌는 거 맞아요. 뒤에는 플러스 하면 부호 안 바뀝니다. 알았죠? 근데 그게 헷갈려. 지금 내가 새로운 문제 하나 줄 건데 어차피 풀이 끝났지. 새로운 문제 하나 줄 건데 잠깐 쉬었다가 할 건데 그 녀석을 보면은 내가 왜 강조하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평이동을 먼저 하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너희들이 100% 헷갈려. 지금은 잘하더라도. 알았죠? 그래서 대칭이동을 먼저 해주세요. 알았어요? 자, 지금 잠깐 쉬었다 할 건데 프린트 좀 싹 나눠줄게요. 자, 요 문제를 정말 많이들 틀립니다. 자, 문제를 한 번 더 줄 테니까 여기다가 추가할 거니까 방금 너네가 푼 거를 바탕으로 한 번 더 푸세요. 알았죠?
자, 64번 프린트 있는 거. 같은 이동에 의해서 이동에 의해서 f x, y는 0이 옮겨지는 도형은 주관식으로 써보세요. 그냥 f 어쩌고저쩌고로 나오겠죠. 자, 한 번 더 푸세요. 사실 이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더 높아요, 난이도가. 알았죠? 정말 많이들 실수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조심하라고 했는데. 자, 갑니다. 일단 주어져 있는 도형의 이동도 평이동 하나로 설명하니? 대칭이동 하나로 설명하니? 못하죠? 그래서 이 녀석을 찾아가기 위한 과정을 역시 너희들은, 이거 색깔 좀 바꾸자. 너희들은 하나하나 뜯어줘야 됩니다. 맞죠? 갑니다. 첫 번째 이동. x, y를 보면서 너희들은 최종 형태를 한번 살펴보세요. 어때요? 마이너스 y.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공간이. 마이너스 y 플러스 3, x 마이너스 2입니다. 자, 갈게요. 상원이 도형은 한 방 이동 가능, 불가능? 한 방에 불가능. 그럼 처음에 무슨 이동을 먼저 했어? x축 대칭을 먼저 했나요? 자, 갑시다. x축 대칭 이동을 해보자. 그래서 나온 점은 몇, 몇? x, 마이너스 y예요. 마이너스 y예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y는 x에 대한 대칭을 합니다. 그럼 뭐 나와요? 마이너스 y, x. 그 다음에 세 번째 빨간색 뭐예요? y는? 지금 이거 보면서 대답하면 되지. 어떤 이동? 평이동을 해야 되지, 이제. 어느 축의 방향은 얼마만큼, 어느 축의 방향은 얼마만큼? 아니라고? 이만큼? 너 이거 내가 그래서 물어본 거야. 네 힘으로 푼 게 맞아? 근데 틀렸잖아. 그럼 Y축 방향으로 일하는 얘기 아니야? 자, 이런 식으로 많이들 틀립니다. 알았죠? 그래도 처음엔 잘했어. 노란색, 파란색 맞았어. 자, 갑니다. 너희들이 도형의 이동과 점의 이동을 정말 잘 구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야. 잘 봐. 제일 처음에 일단 XY의 부호나 자리가 바뀐 걸 본 거 맞아요. 잘했어요. 그때 너희들이 이 2, 3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해. 평이동을 먼저 하면은. 자, 일단 대치이동을 먼저 합시다. 평이동을 먼저 하는 것도 좀 이따 다시 한번 해볼 거야. 자, 먼저 대치이동을 할 겁니다. 누구의 부호가 바뀌었어요? Y의 부호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누구 축의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대칭이동합니다.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을 합니다. 잘했어요. 그래서 뭐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Y가 앞에 X자리로 와야 되지. 그래서 무슨 대칭이동을 해요? 원점에 대하여 묻혔나봐.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동을 합니다. 여기서 있잖아.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 있다. 도형이동이랑 같이 간다. 얘를 이동해보자. 얘를 이동해보자. 자,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합니다. 맞죠? 똑같은 이동에 대하여니까 화살표를 따라와야지 얘네들을 따라오면 안 된다. 절대로. X축 대칭이동 시켜보세요. 도형 뭐가 만들어져요? 우건이 크게 말해봐. 뭐? F에 X, 마이너스 Y. 잘했어요. 그럼 여기서는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뭐야, F가 왜 나와? 뭐가 만들어져요? 마이너스 Y, X가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서는 뭐가 만들어져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해주면 F Y, 마이너스 X입니다. 알았어요?
하나 더 해볼까? 이거 하고 나서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해 줄게. 여기서는 x축의 방향을 얼만큼 이동해야 돼요? x가 x-2가 돼서 2라고 읽으면은 틀립니다. 점의 이동이야, 얘들아. 얘는 지금 점을 이동하는 거예요. 점은 있잖아. 너희가 얘가 지금 x, y가 아니라 a, b였다면 실수를 안 한다. a, b였다면 실수를 안 하는데 x, y라서 도형과 헷갈리는 실수를 해. 점은 있잖아. 항상 콤마를 기준으로 얘가 무조건 x좌표야. 얘가 무조건 y좌표고요. 거기 문자가 x가 쓰였든 a가 쓰였든 p가 쓰였든 y가 쓰였든 상관없이 무조건. 근데 도형은 있잖아. 콤마를 기준으로는 뭐 2배 하세요, 3배 하세요, 제곱하세요, 마이너스 붙이세요. 이 설명이지 문자가 기준입니다. 얘가 x고 얘가 y야. 하나 더. 조금 복잡하게 해보면 이렇게 나와 있다고 쳤을 때 얘가 x가 아니라 얘만 x야. 얘만 y라고. 무조건 문자만 기준입니다. 도형에서는. 이해됐음? 그래서 여기서는 x좌표가 3만큼 더해지기 때문에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해야 되고 y좌표가 2만큼 빠지기 때문에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해야 돼요. 이해됐어? 그 이동을 그대로 따라오면은 이번에는 뭐가 만들어지냐면 도형의 이동이기 때문에 y만 y 플러스 2로 바꿔주고 마이너스 신경 쓰지 말고 x만 딱 x-3으로 바꿔줘야 돼. 그래서 fy 플러스 2,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0이라고 써주셔야 돼요. 이해됐어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이상한 실수. x, y가 얘로 바뀌었다 그래서 fx, y가 f 마이너스 y 플러스 3, x 마이너스 2는 0이다로 절대로 답을 쓰면 안 된다. 하나하나 다 뜯어줘야 돼. 알잖아, 우리는. 점의 이동과 도형 이동이 다른 거. 근데 왜 점의 이동을 줬는데 도형 이동이 그대로 쓰니? 제일 많이 나온 오답이 그래서 이거야. 미쳐버리겠어. 아니에요. 두 번째. 하나하나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여기서 무슨 실수를 많이 하냐면 y의 부호가 바뀌어 있다. 근데 이걸 기억을 한 거야. 아, 이거는 콤마 앞에 게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x의 부호 바뀌어야겠네. 또 이런 실수 막 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지금? 왜? 왜? 일단 알겠어. 오늘 영상 뒷부분 좀 봐야 된다. 알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를 해보는 것도 중요한데 F 상태가 사실은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이 녀석도 보면은 X축에 대한 대칭 이동을 먼저 해야 됩니다. 화살표를 따라가는 거지 요거 따라가지 말라 그랬어요. 화살표를 보고 X축 대칭 뭐 해줘야 돼? 마이너스 Y는 2X 플러스 1.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란 거 뭐야? 파란 거 잘 가요.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할 때는 뭐다? XY의 자리만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는 2Y의 플러스 1로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얘를 뭐 해줬어요? 같은 이동 X축의 방향을 얼마만큼? 3만큼 Y축의 방향을 얼마만큼? 마이너스 만큼 이동을 하면은 X 대신에 X 마이너스 3을 Y 대신에 Y 플러스 2를 그래서 답을 써보면 정리는 따로 할게. 안 보이지? 그래서 한쪽으로 이항시켜주면은
이렇게 돼야 돼요. 답은 3번입니다. 알겠음? 창호에도 아까 아마 분명히 실수한 거야. 알았지? 다시 제대로 읽혀둬야 된다. 알았나요? 오케이. 도형이동은 항상 뭘 기준으로 간다? 도형이동은 문자 xy를 보세요. 나머지 뒤에 붙어있는 플러스 3, 앞에 붙어있는 마이너스 같은 거, 2배 같은 거 보는 거 아니에요. 문자만 기준. 근데 점은 뭐다? 콤마를 기준으로 앞에 있는 건 무조건 x좌표, 콤마를 기준으로 뒤에 있는 게 무조건 y좌표. 문자 xy 따라가다가 실수하지 말고. 알았죠? 네, 요거 필기 좀 잘 해두세요. 지금 몇 번이냐? 64번에다가 요 세 개 다 해놔. 알았지? 그거 다 하고 나면은 요거 이제 이동 남아있는 유형 설명할게요. 그러면 이제 뭐 남았냐면 도형 이동에서 사실 남은 건 딱 2개 남았어. 그 2개가 이제 난이도가 좀 많이 높거든요. 어려운지 쉬운지 너희들이 한번 보고 판단을 해봐. 된다. 2가지가 남았습니다. 한 방에 설명할게요. 첫 번째는 유형 12번인데 유형 12번 이름 바꾸세요. 점 대칭 아닙니다.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에요. 너네 이거 쓰면서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대칭 이동이랑 대칭이 무슨 차이 나는지는 알고 있냐? 보거나 대칭 이동과 대칭의 차이가 뭐야? 대칭이라는 단어를 두 도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사실 이것도 이 유형이 맞는데 보통 대칭이라는 단어는 한 도형이 어느 한 점에 대해서 한 도형이 어느 한 직선에 대해서 대칭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일 대표적인 대칭인 곡선 뭐 있어? 이놈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얘기하지. 뭔데 그게? 접으면 일치합니다. 근데 접으면 말고 다르게 표현을 하면 뭐야? 이 대칭이 되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더라도 원래 도형과 일치합니다. 그게 바로 대칭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대칭이라는 표현은 보통 어느 한 곡선이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자. 얘는 여기로 올 거고 얘가 여기로 가서 원래 도형과 일치할 때 그때 이 도형을 이 점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알았죠? 이렇게 생긴 함수에 대해서 어느 한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을 때 얘가 여기로 오고 얘가 여기로 오는 대칭 이동 후에도 원래 도형과 일치하는 이게 바로 대칭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지금 저거는 두 도형이 대칭입니다 라는 얘기는 요 놈에 대해서 두 도형이 대칭입니다 라는 얘기는 결국은 이 도형을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 주세요 라는 표현이라서 조금 내가 원하는 대칭이랑 좀 다른 표현이라서 이름을 바꾸자라고 한 거야. 알았냐?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 후에 얘가 된다. 두 도형은 이 점에 대하여 점 대칭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긴 해요. 근데 그거는 두 도형이고 원래 점 대칭은 한 도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서 이름을 살짝 바꾸려고요. 알았죠? 자, 어쨌든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뭐다? 한 도형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표현이 아니라 어느 하나의 도형이 있어. 그 녀석을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 주세요인데 자,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동의 대상이 또 2가지입니다. 하나는 점이고요. 하나는 도형이에요. 어느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 주세요도 역시 마찬가지야. 점을 이동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도형을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총 4가지 유형이 섞여 있는 거야. 지금 12번, 13번은. 알았음? 유형 12번의 이름은 점에 대한 대칭 이동, 유형 13번의 이름은 그대로죠.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 알았음? 그때 내용은 되게 심플해요. 점이 있어요. 이동하고자 하는 대상 A, B가 있어요. 그때 이 점을 이동을 해주세요. 누구에 대해서? M, N이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알았음?
그럼 이동 후의 점을 구하세요라고 하면은 어떻게 이동하는 게 대칭 이동이니? 이거잖아. 뭐? 이해됐음? 벌써 끝났습니다. 뭐를 이용해서 푸시면 돼요? 피타고라스까지 가야 돼?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이동 후의 점을 내분점까지 가야 돼? 이동 후의 점의 좌표를 미지수 xy로 잡으면은 a와 x를 더해서 2로 나눈 게 m이고요. b와 y를 더해서 2로 나눈 게 n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1, 2, 2, 3이 주어져 있으면 1과 x를 더해서 x좌표 2가 돼야 되니까 x는 3. 2고 3면은 6이 되는 거야. 왜? 더해서 8 나와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끝. 잠깐만, 잘못 말한 것 같은데. 1, 2, 3, 4라고 했지 내가.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가면 됩니다. 즉 뭐만 이용하자? 요 녀석이 바로 뭐다? 두 점에 대한 중점입니다라는 사실만 이용을 해주시면 돼요. 이해됐어? 진짜 별거 아니죠. 두 번째, 점을 이동할 때도 마찬가지야. 아, 뭐래?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도 마찬가지야. 어떤 점이 있어? A, B를. 어느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세요? 기준을 줘요. y는 mx 플러스 n을. 그럼 너희들은 저 노란 색깔 점을 흰색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때 1로 이동하냐? 1로 이동할 거야? 아니지. 어떻게 이동하는 거야? 어떻게 이동해야 돼, 정환이? 그렇게가 뭔데? 말로 못해? 수직이 되도록. 그리고 거리는 똑같도록.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를 우리는 대칭 이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얘의 좌표를 구하고 싶어. 어떻게 해줘야 돼? 어떻게 해주면 돼? 얘를 미지수로 먼저 잡으세요. 이동 후의 점의 좌표를 미지수 x, y로 잡은 다음 두 가지 성질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게 다 어디에 있어? 그림에 표현해놨잖아. 뭐 한다? 이등분한다. 그 말은 요 놈의 좌표 두 녀석에 뭐야? 중점이 있다. 어디에 위에 있다? 직선 위에 y는 mx 플러스 n에 있다. 있다니까 뭐 하면 돼? 대입하면 성립한다. 알았죠? 두 번째, 무슨 성질 하나 안 썼어? 수직이다. 그래서 뭐다? 기울기를 구해서, 난 수직이라고만 쓸게. 기울기를 구해서, 기울기를 구해서 m과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하면 끝나요. 알았죠? 진짜 됐다 쉬운 거예요. 문제는 뭐 때문에? 얘 때문에 하는 거야. 자, 총 4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지금. 응? 내 교재, 줘봐. 이제 칠판, 아니다. 자, 몇 번을 풀어보냐면, 94번. 써줄게요. 써놓을 테니까 너희가 4개 풀어봐. 근데 순서는 이 순서대로 푸세요. 내가 써주는 순서대로. 기기. 받으라. 자, 갈게요. 94번부터 봅시다. 원을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세요. 자, 보여드려봐. 원을 이동할 거야. 이동 대상이 원이죠. 도형의 이동으로 갈까요? 점의 이동으로 갈까요? 어떤 점을? 중심. 중심을 이동합니다. 진씨 알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동 대상 원이기는 해. 근데 원의 이동은 도형의 이동이 아니라 중심을 이동하면 됩니다. 몇 컴마 몇이에요? 근데 중심을 뭐 하래? 뭐에 대해서? 그럼 이동 후에 어떻게 될 거야? 여기로 올 거 아니야. 중심이 몇 컴마 몇이 될 거예요, 진희씨? 둘의 중점이 얘가 돼야지. 더해서 뭐가 돼야 돼, x좌표? 2. 얼마예요?
y좌표도 마찬가지야. 더해서 마이너스 4가 되어야지. 근데 원이 반지름이 원의 반지름이 찌그러지냐? 아니요. 그대로 갈 겁니다. 그럼 만약에 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해도 답을 낼 수 있다. 그치? 됐지? 오케이? 뿅 만들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뭐 하래? 원의 중심이 직선을 지난다. 다른 말로는 이동한 원이 직선에 의하여 넓이가 이동된다. 같은 문제죠. 맞죠? 어쨌든 중심을 지난다. 뭐 하면 돼? 대입으로 푸시면 됩니다. A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0. 됐나요? 오케이? 98번 가보자. 지워도 돼요? 자, 98번 갑시다. 이번에는 대놓고 점을, 맞죠? 몇 콤마 몇? 를 직선에 대해서 뭐야? 뭐 해달래요? 이동한 후의 점을 내가 미술 뭘로 잡으라 그랬어? 됐죠? 그러면 이제 뭐 하시면 돼요? 두 가지 성질을 사용하면 됩니다. 첫 번째, 이거 어떻게 사용해? 둘이 중점 뭐예요? 콤마 가 어디 위에 있다? 대입하자. 양면 2배 할까? XY에 대한 식 하나 찾았습니다. 미수 2개인데 아직 하나 모른다, 그죠? 그래서 뭐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둘이 뭘 찾아주세요? 기울기를 찾아줘요. 뭐예요? 근데 이게 뭐면 돼요? 얘의 기울기 얼마니까? 얘 기울기 얼마야? 흰 색깔 얘 기울기 얼마냐고? 마이너스 1. 도원이 뭐해? 기울기 얼마야? 왜 대답을 안 해? 그럼 얘 기울기 얼마면 돼요? 어? 그래서 뭐 남았어? 그래서 둘이 뭐 하시면 돼? 연립하면 답 나옵니다. 알았죠? 지금은 문제에서 A, B라고 했기 때문에 A, B로 잡는 게 맞겠지. 일부러 다른 문자로 잡아봤어요. 알았죠? 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하면 너희들이 잡으라는 의미. 알았어요? 자, 그럼 다시 돌아옵니다. 몇 번으로? 96번으로 돌아올게요. 지워도 됨? 간다. (2x-3y 플러스 2라는 직선이 있어요. 뭐에 대해서? 2,1이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지. 얘들아, 도형을 이동한다는 얘기는 원래 도형 위에 있는 점을 대칭 이동해서 여기로 오는 거야. 원래 도형 위에 있는 점을 대칭 이동해서 여기로 오는 거야. 원래 도형 위에 있는 점을 대칭 이동해서 여기로 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직선 어떻게 돼요? 원래 도형과 직선일 때는 평행합니다. 그럼 어디까지는 찾았어? 2x-3y까지는 찾은 거야. 그리고 상수항을 모르죠. 됐음? 그러면 그 k를 찾기 위해서는 뭐 해주시면 돼요? 이 위에 있는 아무나 마이너스 1,0을 아무나 찾아버린 다음에 대칭 이동을 통해서
지나는 점을 찾아버리면 끝나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집어넣어주면은 이게 가장 빠른 풀입니다. 이해됐음? 오케이? 이해됐냐? 이렇게 풀어주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물론 뭐 거리를 이용해도 되고 뭘 이용해도 되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가장 베스트로 빠르다고. 근데 내가 이거 어렵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별로 안 어렵지. 그치? 왜 그러냐면 원래 이 녀석은 있잖아. 지금 도형이 직선이니까 가능한 거야. 근데 만약에 잘 봐. 뭐 이렇게 생긴 도형이 있다 치자. 이 도형을 너무 멀다. 어느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세요. 원래는 이거예요.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점 여기로 왔지. 이 위에 있는 점 여기로 왔겠지. 이 위에 있는 점 여기로 오겠지. 이 위에 있는 점 여기로 오겠지. 어떻게 만들어져? 찍, 찍, 찍. 이동하기 전의 도형을 가지고 응? 응? 어떤 점에 대해서 이동한 후에 도형을 구하는 거. 왜 흰색으로 그렸냐? 이동한 후에 도형을 만들어가는 거. 원래는 이게 문제야. 원래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 그래서? 도형의 이동의 정의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원래는 어떻게 푸는 거다? 원래 도형 위를 움직이는 점 A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이 그리는 자취를 구하세요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문제로 바뀌는 거야? 움직이는 점이 주어졌을 때의 자취 문제에다가 그때 만족해야만 하는 만족해야만 하는 성질이 바로 뭐다? 바로 대칭점이 중점이라는 성질을 이용하세요라는 그 풀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억나? 움직이는 점 자취. 내가 이거 심화 유형이라고 했지. 기억나? 자취에서. 근데 그 자취의 심화 유형이 많이 안 나온다 그랬지. 그래서 교육과정 전에는 얘가 이상한 곡선이었어요. 너희들이 그릴 수 없는 처음 보는 도형을 줬어. 그래놓고 나서 점에 대해서 대칭한 도형을 구하세요가 문제였어요. 직선이 아니거든. 평행 이런 거 못 써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움직이는 점이 주어졌을 때 이 자취를 구하는 풀이를 쓰세요가 옛날 문제였습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5년 전 넘었다. 한 7년 전만 해도. 근데 너희들 교육과정을 넘어오면서 애들이 못하니까 다 틀리거든. 그래서 남긴 게 직선만 남겼어. 물론 진짜 심화 학교들은 이걸 해요. 예를 들어서 아름고 나올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세종고는 쉽다. 국제고 나올 수 있어. 어렵게 내는 학교들, 뭐 양지고도 나올 수 있지. 종천고도 나올 수 있고 모의고사를 베이스로 내는 학교들은 낼 수는 있습니다. 알아는 두세요. 대신에 대부분의 학교는 직선만 남겨서 평행으로 풀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기억나? 이 녀석의 비중이 굉장히 줄어들었어.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라고 했었지. 그 직관적으로 해석하는 게 바로 저 평행 이용하는 거야. 이해됐음? 그래서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게 이제 심화 유형이고, 그때 지난 시간에 왔을 때 필기 땄던 거 기억나냐? 요게 바로 대부분의 내신용 문제는 바로 1396번이에요. 알았는가? 알았는가? 여기는 좀 지울게. 됐음? 자, 두 번째. 얘는요. 얘도 마찬가지야. 어떤 도형을, 너무 이상한데? 어떤 도형을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만들어진 도형은 뭐 이렇게 생기겠죠? 그때도 마찬가지. 어떻게 해야 돼? 원래 귀찮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요 위에 있는 점을 대칭 이동, 요 위에 있는 점을 대칭 이동, 요 위에 있는 점을 대칭 이동, 요 위에 있는 점을 대칭 이동. 이 도형 위를 움직이는 점 A가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 한 점이 그리는 자취를 그리세요.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돼? 또 움직이는 점이 주어졌을 때의 자취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근데 만족해야만 하는 성질이 두 가지나 있어요. 뭐? 이 직선의 수직입니다. 이동하기 전의 점과 이동한 후의 점은 중점이 직선 위에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연립형의 자취 문제가 돼요. 졸라 어려워요. 개 귀찮음.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잘 안 내요. 이렇게 풀어야 되는 유형은 심화 유형에 해당해요. 그럼 대부분의 내신은 어떻게 나올 건데요? 바로 1403번 문제풀입니다. 이해됐음? 간다. 1403번 어떻게 풀어야 되는데요? x 플러스 2y 마이너스 4는 0이 있어요.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직선이 있어요. 대칭이동 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이거거든. 자, 그때 아까 각이등분선 어떻게 구해요? 라고 나눴는데 노란 색깔 직선과 빨간 색깔 직선이 나와 있을 때 각이등분선을 구해보면 얘다. 그걸 구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뭔지 모르는 미지수 AB를 가지고 있는 직선에 대해서 얘랑 각이등분선을 구해야 돼. 가능하겠냐? 개기차는 못 풀어.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셔야 된다? 자, 결국은 빨간 색깔 직선을 찾는 게 포인트야. 직선을 찾기 위한 재료.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지거나 두 점이 주어지면 됩니다. 근데 너희들이 2등분 된다는 걸 가지고 기울기로 접근할 수 있냐? 탄젠트로? 아니요. 그거는 미적분 때 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못해요. 1학년 수준에서. 2학년도 못해요. 3학년이 돼야 할 수 있어. 물론 3학년도 그렇게는 안 풀겠지만. 그래서 두 점을 찾으러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기울기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한 거야 지금. 장원아. 알겠냐? 그러면 어떻게 풀면 돼? 두 점을 아무거나 찾아요. 방법은 두 개, 요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 두 개 찾아서 대칭으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럼 두 점이 주어지니까 가도 되지만 굳이 이렇게 갈래? 예가 있는데. 그래서 먼저 두 개의 교점을 먼저 찾은 다음 노란 색깔 직선 위에 있는 아무런 점 하나만 찾습니다. 4,0도 좋고 0,2도 좋아. 2,1도 좋아요. 뭐든 좋으니까 하나를 찾아서 대칭이동된 점을 찾는데 그게 하필이면 교점이 아닌 거는 확인하고 지금 내가 잡은 0,2는 교점 아니죠? 흰색 위에는 없죠? 0,2 넣으면 성립 안 하죠?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요 놈의 좌표를 하나 찾은 다음 그 방법은 뭐랑 똑같아? 얘랑 똑같지. 그렇게 해서 x, y를 찾은 다음에 파란 색깔 교점 뭐 하시면 됨? 둘이 연립하시면 됩니다. 연립하는 과정을 생략하자. 둘이 빼버리면 뭐야? 아이씨 왜 또 분수 나오냐? (3분의 2) 얘가 3분의 2니까 3분의 4 3분의 8? 맞네. 그 점을 지나고 빨간 점을 지나는 직선을 찾으면 답이에요. 알았음. 지금보다는 더 어렵게 나올 거예요. 지금은 A, B, 마이너스 6. 저 마이너스 6이 힌트가 될 거라서 패스. 원래는 이렇게 풀어서 직선을 만드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원래 대부분의 문제는 요즘은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만 남아있는 게 요즘의 내신이긴 하지만 원래는 자취령에서 이렇게 푸세요가 원래 문제였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요거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찍어 가든가 하세요. 알았죠? 너 왜 자꾸 수업 중에 피식피식 웃지? 창원아? 그 굉장히 거슬려. 알았어? 그 다음에 이제 유형 14번은요. 말로만 하고 넘어갈 거니까 이거 얼른 찍어 가든가 적어 가든가 지금 얼른 정리하세요. 지금 요거 싹 다. 찍어 가는 게 낫겠지?
안 찍어도 돼? 할 수 있겠어? 그래요. 괜찮은 사람들은 뭐 굳이 안 찍어도 되죠. 자, 간다 그러면 그럼 이제 마지막 누구 남았냐면 유형 14번 남았어요. 자, 유형 14번은 말로만 하고 끝납니다. 문제를 볼까? 자, 뭐래? P의 좌표를 구하래요. 어떤 P? 뭘 만족하는 P? 그 앞에 뭐 있어? 뭐가 최소? A, P, B, P. 한글로 바꿔보자. 뭐의 최소? 우리가 배운 유형이잖아. 뭐의 최소? 무슨 소리야? 거리와 거리의 합. 거리의 합의 최소입니다. 이거 언제 배웠어? 예전에 언제? 2번 내신 할 때 배웠잖아. 배우고 넘어왔잖아. 어느 단원에서 나왔어? 평면 좌표에서 나왔습니다. 평면 좌표. 진이 오기 전일걸? 그지? 너 직선 평면 풀이 할 땐가 직선 풀이 할 땐가 들었잖아. 아니, 듣긴 들었어? 그래요. 거리의 합의 최소 유형입니다. 기억나요? 거리의 합의 최소,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소, 거리의 차이 최대. 그 거리의 합의 최소. 거리의 합은 내가 그래서 식으로 푼다, 도형으로 푼다? 도형으로 풀라고 했었던 그 유형이야. 그게 다시 튀어나옵니다. 오케이? 근데 그 중에서 뭐? 임의의 전피야, 직선위의 전피야? 직선에 있는 전피예요. 지금 이 문제는 평면 좌표 때 나왔던 문제야. 지금 이 문제는. 자, 간다. 직선 위에 있는 점 P에 대하여 점 A가 있고 점 B가 있을 때 거리와 거리의 합의 최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 이를 대칭이동해요. 그래서 이 거리와 이 거리의 합으로 바뀌었어. 근데 그게 가장 짧아지려면 무슨 거리? 일직선 거리. 그렇지. 그래서 AB 프라임을 구하세요가 맞다. 그렇지. 근데 평면 좌표 때 우리는 중학교 수준의 대칭이동밖에 못했잖아. 끽해봐야 이게 뭐였어? X축이었을 뿐이야. 그게 이 문제잖아. 맞죠? 근데 이제는 무슨 대칭까지 할 수 있니? 어떤 직선? 아무런 직선을 막 줘도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야. 그래서 어떤 게 가능해지냐면 30도 주고 여기에서부터 철수가 벽을 찍고 오는 최단거리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를 너희들한테 낼 수가 있어요. 왜? 좌표평면 너희가 만들고 이 직선을 y는 루트 3x로 루트 3분의 1x로 너희들이 만들어서 대칭이동 시키고 철수의 위치는 주겠지. 그치? 6, 1 뭐 이런 식으로 주겠지. 대칭이동을 너희들이 직접 시킨 다음 대칭이동을 너희들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킨 다음 보세요.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고. 알았니? 이해됐음? 네.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진짜가 아니라 어떤 게 진짜겠어? 요런 게 진짜가 되는 거지. 됐죠? 뭐 해야 돼? A, B 둘 중 하나를 y는 x 플러스 1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한 거 구하기 유형 13번 문제죠. 그래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답을 내시면 됩니다. 알았음? 이런 게 점점 복잡해지면 이렇게 빵빵빵. 근데 이거는 쉽죠. XY축에 대한 거니까. 점점 복잡해질 겁니다. 알았음? 이런 거 1까지.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이동 끝. 다음 시간까지 이동 쪽 문제 싹 다 풀어온 게 오늘 숙제예요. 알았죠?